안녕하세요. 한승기 교수입니다. 미국 현재 출장 중인데요. 학생들이 질문을 남기기도 했고 또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는 걸 얘기해주고 싶어서 여기는 현재 6시입니다. 네, 새벽 6시고요. 이렇게 영상을 틀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생 질문이 뭐냐? 지금 직류가 좀 헷갈립니다. 우리 질문에서. 그럼 직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류는요, 한번 쭉 나열부터 해보면은 단상파예요. 단상파가 되겠고, 단상파이기 때문에 위상이 한쪽 방향입니다. 네, 그림으로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위상이 한쪽 방향이니까 전기화학 효과가 나타납니다. 전기화학 효과가 나타난다. 라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종류를 한번 얘기해 보면은 연속 직류가 있고요. 단속 직류가 있고, 그리고 역동형이 있고, 고전압 맥동전류. 이 정도, 생각나는 것이 한 이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좀 하나하나 내용을 볼까요? 일단 단상파다라는 것부터 좀 설명해 볼까요? 단상파는 위상이 한쪽 방향이라는 것이 우리가 인간회로를 만들려면 결국은 내가 허벅지에다가 전기를 붙였다. 그러면 어찌되었건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물론 마이너스고 플러스고 이렇게 반대로 붙여도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마이너스 전극은 우리가 피 흘리고 아프다라고 외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하기 때문에 전기 밀도를 낮추기 위해서 전극의 크기를 큰 거를 씁니다. 마이너스는 전기 밀도를 큰 걸 씁니다. 심지어는 음극이 활성 전극일 때도 양극보다 작은 전극 크기를 쓰지 않습니다. 이것이 좀 특징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극에서 만약에 우리가 전기 어떻게 흐르나라고 보면은 한쪽 방향이니까 연속 직류면 이렇게 흐를 거예요. 그럼 음극에서는 연속 직류라면 반대로 이런 식으로 흐르게 될 겁니다. 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단속 직류다. 그러면은 단속은 보통 직사각형으로 단속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반대쪽 전극은 음극 전극일 테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와요. 그리고 전기화학 효과다. 아무래도 전극이 두 개가 붙어 있으면 각 전극 아래로 음이온이 모일 것이고 양이온이 모일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피부로부터 조금만 더 깊은 곳으로는 양이온이 모일 것이고 피부로부터 조금 더 깊은 곳으로는 음이온이 모이게 될 겁니다. 피부 표면에는 반대 극성인 것이 모이고 피부보다 조금 더 깊은 곳으로는 같은 극성인 것이 모이게 될 겁니다. 이 모인 것에 따라서 화학적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화학적 효과를 여기서까지 질문하면은 말이 길어질 테니까 화학적 효과는 따로 공부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누가 물어봤어. 이온 도입법이나 제가 글을 못 쓰니까는 타자를 쳐 써볼까요? 이온 도입법이나 아니면은 전기 진단에 적합한 직류는 무엇입니까? 라고 누가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적합할까요? 자, 먼저 전기 진단부터 봅시다. 우리가 직류를 이용한 전기 진단의 대표적인 것은 변성 반응 검사입니다. 변성 반응 검사는 두 가지의 전류가 사용돼요. 감응 전류와 단속 직류입니다. 그러면은 감응 전류는 왜 쓰냐? 약한 전류거든. 그래서 예민한 애만 반응해요. 우리 인체에서는 정상신경이 되겠습니다. 단속 직류는 전류량이 많아요. 물론 전류량이 단속 직류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전류량이 연속 직류가 더 많겠죠. 왜냐면은 전류량이 요 넓이인데 여기 맥동간 간격은
단속 직류는 전류량이 없거든요. 반면에 연속 직류 어때요? 전류량이 전체가 다 있죠. 그래서 전류량은 연속 직류가 더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성 반응 검사에서는 단속 직류를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아야 될 개념이 있죠. 수능. 연속 직류를 쓰게 되면 수능이 너무 쉽게 일어나요. 그래서 이 변성 반응 검사 한다는 얘기는 근수축 여부를 알아보겠다는 건데 수능이 일어나 버리면은 근수축 반응은 아예 나타나질 않을 테니까. 그래서 작은 전류에도 반응하느냐를 알아보기 위한 감응 전류와 큰 전류량, 연속 직류보단 작지만 수능이 최소화시키면서도 근수축 반응을 만들 수 있는 단속 직류를 변성 반응 검사에 사용하고 변성 반응 검사는 정기 진단입니다. 그러니까 정기 진단에 사용하는 직류가 뭐냐고 누가 물어보면 단속 직류라고 일반적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이온 도입법은 어떨까요? 이온 도입법은 밀어내기 한판입니다. 내가 물질을 양이온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양극을 활성 전극으로 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내가 음극을 이온으로 약물로 갖고 있다. 그러면 나는 음극 전극을 활성 전극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밀어내기 한판이니까요. 플러스 약물 여기다 놓으면 밀어낼 테니까. 마이너스 약물을 넣으면 밀어낼 테니까. 그렇게 되는데, 밀어낼 때 우리가 세고 강하게 밀어야 되겠죠. 세고 강하게 밀려면 연속 직류가 제격입니다. 고전압 맥동 전류는 이름이 코전압이니까 뭐가 있어 보이지만은 얘의 가장 큰 특징은 맥동 기간이 매우 짧아요. 뭐가 짧다고요? 맥동 기간이 매우 짧고요. 맥동간 간격은 엄청나게 길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전류량, 이 넓이를 의미하는 전류량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고전압 맥동 전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요? 전류량, 총 전류량이라고도 하고 평균 전류량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안 커요. 크지가 않아요. 굉장히 작아요. 왜요? 맥동 기간이 너무 짧아요. 고전압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맥동이 매우 짧아요. 그러니까 전류량이 작으니까 뭘 못하겠다? 물질을 밀어내는 능력이 너무 형편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온 도입법에 고전압 맥동 전류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떨까요? 역동형 전류는 어떨까요? 역동형 전류는 쓸만할까요? 역동형 전류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토끼 뛰는 것처럼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고전압 맥동 전류보다 훨씬 전류량이 많죠. 하지만 패였네. 전류량 뭐라고? 요 넓이라고. 요 넓이를 적분하면 나온다고요. 요 넓이인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패였잖아요. 여기 이런 구간들 여기가 비었잖아요. 여기다 다 비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역동형 전류에서도 단상파기 때문에 전기화학 효과가 나타난다. 양극인 쪽인 양극이고 다른 쪽 전극은 음극으로서 분명히 전기화학 효과가 나타납니다.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온 도입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역동형 전류도 있고 연속 직류기도 있다면 당연히 뭘 써야 될까요? 연속 직류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류를 지속적으로 발생시켜서 이온 물질을 지속적으로 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연속 직류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역동형 전류를 사용해도 원하는 만큼 효과적이진 않지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역동형 전류를 언제 쓰냐? 가장 대표적인 예는 레이노병입니다. 좀 반응이 좀 연속 직류만큼 화끈하진 않지만 전기화학 효과가 나타나긴 나타나거든요. 나타나긴 나타나기 때문에 혈관 확장을 음극에서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작은 혈관을 확장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교수님, 그러면 연속 직류로 레이노병 치료할 수 있지 않나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우리가 꼭 요것만 짝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역동형 전류는 언제 쓴다? 혈관 확장량 레이노병에 쓴다라는 걸 기억하시라는 거고, 당연히 연속 직류로도 혈관을 확장하여
레이노병의 좀 치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정기 진단에 사용할 만큼 전류량이 생각보다 충분한 단속 직류를 이온 도입법에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온 도입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속 직류만큼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역동형 전류랑 똑같죠. 연속 직류가 이렇게 그려지는 반면에 맥동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맥동 간 간격, 단속을 넣어야 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좀 충분한 넓이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속 직류는 언제 쓰느냐? 우리가 얘기했던 전기 진단, 그리고 근수축을 유발할 때 씁니다. 근데 근수축을 유발할 때 이렇게 큰 전류량이 필요한 경우가 언제 있냐면 탈신경근이 되었을 때예요. 그래서 말초 운동신경 손상에 의한 탈신경이 됐을 때 단속 직류는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고전한 맥동전류는 깊은 곳에 침투하여 사용을 합니다. 통증 완화부터 여러 가지 효과를 나타내지만 전기화학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역동형 전류는 어찌 되었건 단상파다. 그래서 레이노병과 같은 혈관 확장을 기대하는 질환에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단속 직류는 전기화학 효과가 나타내지만은 대부분이 직사각형 파를 갖고 있다는 특징과 수능을 방지하기 위한 맥동간 간격이 있기 때문에 언제 근수축을 유발하고 이것을 이용해서 변성 반응 검사에 사용하게 됩니다. 연속 직류는 연속된 직류이기 때문에 이런 이온 도입법이라든가 아니면 전기화학적 효과를 이용한 치료에 매우 적합합니다. 하지만 맥동간 간격이 없기 때문에 근수축을 유발하거나 변성 반응 검사를 유발하거나 특히 언제 근수축, 탈신경근 근축을 유발하는 데는 적합하다고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만약에 누가 전기 진단과 이온 도입법 모두의 효과적인 치료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사실은 명확하게 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온 도입법은 대부분 연속 직류, 단속 직류는 대부분 전기 진단. 미안합니다. 전기 진단은 대부분 단속 직류. 이런 식으로 좀 구별이 돼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병원에 단속 직류만 있다, 연속 직류만 있다 이런 경우가 아니고는 이온 도입법 때는 연속 직류, 전기 진단 때는 단속 직류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은 좀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